자, 김우진의 산돼지. 김우진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김우진이? 소설. 산돼지는 소설이 아니라 희곡입니다. 현대 희곡 작가죠. 현대 희곡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사실주의극, 하나는 반사실주의극. 그러니까 실험극을 얘기하지. 김우진의 산돼지 읽어봤습니까? 아직요. 안 읽어봤어? 네. 현대 사실주의극의 출발점은요, 허이! 유치진의 토막으로 보고요. 김우진은요, 우리나라 현대극에서 표현주의극을 확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우진이나 유치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파극이라고 해서 뭐 김중래의 다이아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눈물 질질 짜는 막 그런 연극이었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유치진과 더불어 현대 희곡을 확립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표현주의극은 사실주의극이야, 반사실주의극이야? 반사실주의. 사실주의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수법을 사용하는데 김우진의 산돼지에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 뭐냐 하면 드림 플레이 기법. 이 표현주의라는 것 자체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표현 기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김우진의 산돼지에서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주인공의 꿈을 통해서 다 밝혀져요. 됐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제목은 뭐니? 산돼지. 산돼지. 인물이야, 사건이야, 배경이야? 인물이야. 인물이라면 제목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주인공이겠네. 주인공 이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최원봉. 제목 산돼지는요, 주인공 최원봉의 별명이고요. 이 최원봉이 친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하던 사람이야. 이해가니? 이해가?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산돼지라는 건 현실에 저항적이고, 산돼지 알죠?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다소 괴팍한, 산돼지하고 대비가 되는 돼지는 뭘까요? 집돼지. 그리고 산돼지와 집돼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돼지가 있어요. 뭐죠? 별돼지. 최원봉은요, 집돼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집돼지는 산돼지와 다르게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인물을 상징해요. 됐어? 들돼지로 있다가 집돼지가 될 수는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가 산돼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희곡이나 소설이나 이야기니까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지금 그래서 주인공 최원봉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이야기가 펼쳐지려면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갈등. 오케이? 그러니까 산돼지와 갈등하는 인물이 집돼지예요. 알겠습니까? 산돼지가 최원봉이라면 집돼지는 누구지? 안 읽어봤으니 뭐. 한번 봅시다. 비상한 자습서 380조 김우진의 산돼지.
제목 밑에 민준아. 이 작품은 신파극에서 현대극으로 넘어오는 길목 같은 말 과도기. 그러니까 신파극에서 현대극 그 과도기적 작품이 김우진의 산돼지다. 식민지 지식 식민지 지식인 청년 줄치고 누굴까요? 최원봉. 최원봉이 겪는 좌절과 갈등이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최원봉은 최원봉은 산돼지로 태어났잖아, 그렇지? 그런데 산돼지처럼 저돌적으로 살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됐습니까? 최원봉의 아버지는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 최원봉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친구에게 최원봉을 맡기게 돼요. 그 친구의 성이 최 씨예요. 오케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를 친아버지로 알고 살아온 거지.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 이름은 최영순입니다. 그런데 최원봉은요, 여동생인 최영순을 좋아하게 돼요. 어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 최원봉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최영순의 친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 둘을 결혼시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영순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매로 자라온 애인데, 그지? 결혼시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최원봉과 최영순의 엄마, 최영순의 아버지가 체주사니까 체주사 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원봉은 나 영순이랑 친남매 아니잖아요 라는 걸 꿈을 통해 알게 돼요. 사실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해갑니까? 그리고 최영순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 하면 차혁. 그러니까 삼각관계죠. 이해가니? 해서 이렇게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원봉이 집돼지라면, 아이고 집돼지가 아니죠. 최원봉이 산돼지라면 차혁은요? 차혁은 집돼지가 되겠죠. 물론 최원봉 생각에 그렇습니다. 최원봉 기준으로 자기는 산돼지, 차혁은 집돼지. 그러니까 세모인 집돼지에게 사랑하는 영순이를 보낼 수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승려라. 청년의 간부인 최원봉은 네모 바자회 수익금을 써버린 일로 청년회 간부들에게 불신임을 당하고요. 청년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차혁은 네모 최원봉이 잘못한 일을 듣고 계속 청년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현실과 타협하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산돼지 성격에 현실과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차혁과 최원봉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샵 최원봉 산돼지인 최원봉이 차혁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편 최원봉의 애인이었던 정숙은 최원봉을 배신하고 동네 청년 이광은과 일본으로 떠난다. 평소 최원봉과 정숙의 만남을 반대하던 제주사 댁 네모 반대 밑에다가 갈등. 그러니까 최원봉과 제주사 댁의 갈등의 원인은요 결혼 문제입니다.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최원봉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요. 체주사댁이랑도 양어머니와도 갈등하고 차역과도 갈등하고 이러면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돼요. 그 다음 장면 최원봉 역할은 보영 큐.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 듣게도 지르려고요. 뭐 그런 소리 했나 보다 그지? 아니 한마디 물어봅시다. 나 지금 양순이를 어떤 대로 잠들기 어렵니? 잠오면 약 먹여주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나 죽으면 영순이 어디다 보내려고요? 물어봤더니 잠들기 어렵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엉뚱한 대답이지 그지? 그러니까 제주사댁은 원봉과 영순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봉이 천만에 걱정 마세요. 이럴까요? 여기는 산돼지도 못되고 쥐돼지, 들돼지도 못되고 그러니까 더 탈이지. 그런데 어머니들 걱정하세요. 처음에는 그 집돼지란 자여 그 집돼지를 처음에는 미워해서 떼어버리고 애쓰더니 요새 와서는 맷독을 가까이 하시려고 했으시. 이 말은 제주사댁이 영순이를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차역과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어. 영순이가 내 병 봐주느라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 내 병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경쇠약증이에요. 아 대답 좀 해보세요. 혹은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는 모양이요. 진화란 말을 아시오. 진보한단 말이야. 그러나 더 이상하지. 산돼지가 그리요.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그럼 이건 진보가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렇게 퇴화하는 수는 있단 얘기니 없단 얘기니? 있단 이야기야? 한번 집돼지가 되어서 구중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영영 집돼지밖에 못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이렇게 퇴화하고 나면 그때는 집에서는 꾸중물밖에 못 먹는다고요. 집돼지가 다시 들돼지로, 산돼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됐습니까? 됐어? 여기까지 최원봉과 최주사 때의 갈등이네요. 됐습니까? 380조 왼쪽 날개 문제 두 번째 집돼지의 특성 줄치고 구중물을 얻어먹고 사는 현실 수능적 존재 381조 정리하기 등장인물의 특징 대상의 상징적 의미 별표 계속 갑시다. 너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처음엔 그렇게 친하더니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먼저를 못해주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기 해봐라. 화난 일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한 일 사자성어로 명약 간화 불을 보듯 뻔하다.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보석이 이제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을 아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돼지에게다가 진주를 매던져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비싼 걸 알았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뭘 의미하는 거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영순이를 의미하죠. 진주는요? 보석이니까 누구를 의미하죠? 영순이. 그런 보석을 돼지 발밑에다 던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깝다는 얘기지. 그럼 돼지는 누구예요? 차역이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제주사댁이 너 왜 그렇게 차역을 미워해? 라고 물어보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영순이가 보석이더라고. 진주 같은 보석이더라고. 이해가니? 이런 보석을 돼지한테 줄 순 없잖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 순 없잖아. 이해갑니까? 얘는 보석이고 얘는 집돼지라서 얘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니까 제주사 떼기 아이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원봉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이야기 안 해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어느 옛적에 상품 하나가 있는데 죽을 때 친구 된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선사로 줬다네요. 이 양반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을 넣어둔 국간 옆에다가 내두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삽살개는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적놈한테 운동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연봉이 하는 이야기는요. 옛날 옛적에 상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놈이 친구 되는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주었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최원봉의 아버지가 최원봉을 친구인 제주사에게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놈은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저거다. 최원봉의 아버지. 그럼 최원봉의 아버지의 친구 되는 양반은 누굴 의미합니까? 제주사와 제주사떼. 그럼 제주사와 제주사떼에게 최원봉의 아버지가 선사한 삽살개 한 마리는 누구예요? 최원봉 자기 자신이죠. 이해가니? 그 다음 보물과 음식은 누구예요? 최영순. 그런데 그 보물과 음식을 빼앗아 가려는 도적놈은 누구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과 음식을 도적놈이 빼앗아 가려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집을 지켜야 되는 걘데. 이해가니? 계속 고령어에 말하기를 삽살개도 양반 상놈이구나. 너는 최원봉 너는 도적, 차역, 도적 지킬 줄도 모르니 잡아서 게장이나 해먹어야겠다,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나서는 일례로 그게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머지않아 그 개, 최원봉 목숨이 끊어지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개는, 최원봉은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이걸 보고 난 끝에 다시 고아국과 움직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산돼지로 살아야 되는데 산돼지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액을 복권하면서 문지기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상황이 최원봉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니? 그런데 그 귀가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지키고 있는 국가 안에는 별별 보아와 산의 진미, 고가는 제주사댁의 집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별별 보아와 산의 진미는 최영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문을 뜯어 열어 젖히고 들어와서 한 마리의 모두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이 나서서 방해를 치지 않겠소. 그 양반 주인이 이걸 보고서는 어찌 분이 나쁜지 국관문을 열어 젖히고 그 안에 든 게 뭔데요? 별별 보아와 산의 진미, 최영순이죠. 그것을 도적놈 차역에게 내어주었답니다. 이해가니?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데가 있더란 말이니? 이건 내가 여태 꿈속에서 물결무늬 이겁니다. 드림 플레이.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요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를 친구인 제주사에게 맡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제주사댁은 얼굴을 가리며 놀란 거죠. 당황한 거죠. 됐습니까? (384쪽) 원봉이 아빠 내 이야기가 그리 무서워요. 누가 무섭다고 그래? 너 그런데 또 한마디 대답해봐라. 혁이가 너만 못하니? 혁이가 영순이하고 결혼할 자격 없어? 이걸 시신을 뚝 때려보듯이요.
그렇지요. 그만둡시다. 산돼지야. 산돼지는 최원봉, 집돼지는 차혁입니다. 너 왜 그리 돼지말은 잘 내놓니? 무슨 돼지, 돼지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아우 진저리가 난다 야. 그러니까 왜 이런 산돼지를 이런 산돼지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그죠? 그지? 산돼지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집안에 갇혀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네가 하도 돼지 그러니까 나도 요새는 밤이면 돼지 꿈에 과일 눌리려고 한다. 어휴, 돼지 꿈이 공포스러웠나 봐요. 우리는 돼지 꿈 꾸면 복권 사야 되는데, 그지? 그게 더욱 내 말이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닌 정도예요. 아이고, 너 아픈 건 알겠는데 아무리 병이 들어 누웠기로 이 가슴 속도 좀 알아다오.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기도 그만하기로 합시다. 모자란에 서로 숨겨. 어이구, 숨기긴 뭘 숨겨? 영순이야 내. 줄쳐라.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간입니까? 친남매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니? 아이고, 너 미쳐가는구나. 떨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차혁이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최원봉과 제주사댁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혁이 등장합니다. 차혁, 상훈아. 계십니까? 영순 씨 계세요? 건우야, 영순. 네, 계십니다. 해야지 딴짓하는 놈아. 네. 선생님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치는 누워있는 방으로 내리겠지. 너 왜 그러니 자꾸.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요. 여기로 들어왔다가는 산돼지 얼굴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최원봉과 제주사댁이 말싸움하는 와중에 차혁이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희곡의 전개 부분입니다. 됐습니까?